안녕하세요. EBS 리딩 파워 1강 프랙티스 1번입니다. 자,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요것도 어렵지 않고요. 자,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. 벼농사의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인도의 농업 혁신. 자, 인도에서 농업 혁신을 일으켰습니다. 왜냐면 벼농사를 할 때 물 부족이 있었거든.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에서 혁신을 좀 일으켰습니다. 됐죠? 그래서 요거는 영문을 좀 읽어보시고, 자, 도입부 들어가겠습니다. 인도에서 물의 이용 가능성은 특히 쌀의 경작을 위해 중요한 농업적 관심사이다. 이제 특성이다. 이제 농업을 할 때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. 그지? 그래, 물의 이용 가능성, 물을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느냐, 요거를 물어보는 거지. 됐죠? 그래서 물을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, 요거를 물어봅니다. 요거를 이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그죠? 그게 이제 물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렇게 별표 친 거는 무조건 어휘 공부하셔야 됩니다. 외워두세요. 자, 그 나라 농토, 인도 농토의 44%만이 관계되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인도가 굉장히 커요. 인도가 굉장히 큰데 이제 거기에서 일부 44%만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44%만 물을 조달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. 됐죠? 그래서 나머지 60%는 물을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물을 뚫어도 물이 들어오질 않는다든가 메말라 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. 그지? 그래서 오직 44%만이 관계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쌀 재배자들은 매년 오는 우기에 의존해야 된다. 우기가 이제 비 오는 시기죠. 그래서 이 나머지 60%는 비가 오면은 잘 오면은 농사가 흥하는 거고, 비가 안 오면 농사가 망하는 거야. 그래서 우기에, 비가 오는 시기에 뭐 할 수밖에 없어?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야. 자, 하지만 별표. 지난 30년 동안 인도의 농부들은요, 우기 동안 발생하는 가뭄을 포함한 가뭄 포함한 극단적인 날씨 현상들이 더 빈번해짐에 따라 난관에 직면해 왔다. 자, 그래서 인도의 농부들은 난관에 직면해 왔는데요. 그지? 뭐 때문에? 가뭄이 발생하고 극단적인 날씨 현상들이 더 빈번해져서 그래서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여기서는 제가 별표 쳐준 거 이런 것들 다 뭐 해야 돼요? 단어 공부하셔야 됩니다. 자, 물 이용 계획은 물이 부족한 지역을 뭐 하기 위해 돕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한 방법이다. 그러니까 물 이용 계획,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계획을 짠 거야. 됐죠? 그래서 44%만 관계가 되니까 물을 이용 가능하니까 나머지 60%를 위해서, 요 나머지 60%가 아니군요. 56%군요. 그지? 56%를 위해서 물 이용 계획을 시행한 거죠. 그지? 근데 물 이용 계획의 목적은 뭐야? 물이 부족한 지역을 돕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. 단어 꼭 보시고요. 자, 요게 주제입니다, 여러분들. 2009년 인도 정부는 교육과 기술적 지원을 통해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기술을 좀 가르쳤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지원들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물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 유역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. 자, 국가 유역 관리 프로그램은 누가 한 거야? 인도 정부가 시작한 겁니다. 뭘 통해서요? 교육과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요. 그리고 이 국가 유역 관리 프로그램은 보다 효율적인 물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 됐죠? 이거 다 긍정이에요. 긍정의 내용입니다. 오케이? 인도 정부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에서는 무조건 긍정의 단어를 다 선택하셔야 됩니다. 자, 주제 2. 주제 2가 나왔죠. 자, 또 다른 혁신으로는, 그래서 첫 번째, 국가 유역 관리 프로그램. 그러니까 요 유역이 이제 그 지역, 그러니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죠. 그렇죠? 자, 그래서 이런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고요. 또 다른 혁신을 또 시행을 했는데, 물을 덜 사용하면서도 더 빠르게 자라는 하이브리드 벼 품종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.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. 그 두 번째는 뭘 했다? 더 벼 품종을 개발을 한 거야. 벼 품종을 개발을 했는데, 일반 벼가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나 모르겠네요. 안 적어놨군요. 일반 벼가, 이 벼야, 원래는 한 60일 정도 키워야 자란다고,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, 얘는 한 30일 만에 자라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60일짜리를 1년에 하면은 뭐 한 6번 정도 수확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. 그럼 이 30번은 1년 내내 1년에 12번씩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죠. 되죠?
그래서 이런 벼 품종을 좀 개발을 해 놓은 거예요. 되죠?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라는 단어가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. 아셨죠?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외우시기만 하면 됩니다. 근데 하이브리드의 단어의 반대는 바니어는 단순한이야. 단순한. 하이브리드는 한 가지 기능이라는, 그러니까 한 가지 기능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거든. 아이고, 제가 요거를 써드리겠습니다. 하이브리드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. 근데 바니어는 단순한이란 뜻이야. 이렇게 한 가지 기능밖에 없겠죠. 단일해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게 어휘로 나온다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라는 뜻의 뭐 멀티, 그지? 뭐 요런 단어가 들어가는 거. 요런 단어랑 단순한 아니면 단일의 요런 뜻이니까 요거는 single 요런 형태의 단어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고르셔야 될 겁니다. 여기는 하이브리드니까. 그러니까 요거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 너네 그 하이브리드 차 들어본 적 있습니까? 여러분들? 하이브리드 차가 원래는 우리가 기존의 차는 기름으로만 움직이잖아. 기름으로만 움직인단 말이야.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기름하고 전기로 둘 다 움직여요. 그러니까 시동을 킬 때는 전기, 그리고 움직일 때는 이동을 할 때는 기름을 사용합니다. 이걸 하이브리드라 그래. 그래서 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해서 하는 걸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얘는 단순한 단일의 이런 뜻이랑은 하이브리드랑은 절대 어울릴 수 없습니다. 됐죠? 자, 요거 조금 더 설명드렸고요. 자, 가뭄에 잘 견디는 새로운 바스마티 벼 품종은 새로운 품종의 그 벼가 바스마티 벼인가 봐. 그지? 또 새로운 지식 배웠죠? 자, 요런 벼 품종은요. 이전의 교배종보다 그러니까 사실 얘네가 이 바스마티 이전에 교배종을 안 만들었던 게 아니야. 그래서 예전에 만들었던 교배종보다 30일 정도 일찍 익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개발한 게 30일 만에 익는다면 그 전에 개발했던 거는 한 40일이나 50일 만에 익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전의 교배종보다 이번에 만든 바스마티가 좀 더 빠르다. 그래갖고 30일 정도 일찍 익는다. 그래서 이미 인도 전역의 농부들이 그 다수확 품종, 그지? 다수확이 여러 번 수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. 다수확 품종이라는 그 바스마티 품종을 칭송하고 있다. 와, 너무 좋아요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됐죠? 자, 그래서 이 바스마티 품종의 특징이 또 있죠. 잘 보이십니까? 여기 가뭄에 잘 견디고요. 얘는 새로운 거고요. 그리고 이전의 교배종보다 일찍 익는다. 여기 나오는 단어들, 표현들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. 됐죠? 자,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. 아주 즐거운 지문이었고요. 이제 요 뒤에 정말 어려운 지문이 가장 최상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지문이 아닐까. 1강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일단 1강 1번 프랙티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